네, 시작할게요. 오늘 이 동적 변화라고 하는 거를 마무리해서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는 이 스타일 시트까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레벨 3까지 하는 걸로 이 범위를 잡을까 그러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자바스크립트의 수업에 또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말 시험에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참고로 해주시고 이 동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는 이 스타일 시트 쪽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고급이라고 하는 사양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되게 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박스들을 갖다가 나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도 좀 복잡하고 모자르고 또 여러 가지 동적인 면에 대한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이제 그 15주 중에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일시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는 이제 동적인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 그 모습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작았다 점점 커진다든지 그게 계속 반복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 그 글씨가 좀 이동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전체 화면에 대한 글씨가 갔다가 다시 뭐 왼쪽으로 갔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렸다든지 글씨를 하나의 박스 형태로 나타냈는데 그거를 항상 제 그 이 수평인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평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 또는 수직의 모습 또는 제 그 각도가 한 30도 정도 기울어진 모습 또는 좀 그거를 가로 세로 확대하기도 하고 또는 가로만 확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나열해 보면 일단 이 그 동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책이 제일 그래도 이 동적 변화에 대한 거 가지고 그런 대로 자세하게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 동적 변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CSS3 레벨 3만으로 저희 이 구현하는 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할 적에는 뭔가 이제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그 함수에다 타이머 기능도 좀 둬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작업이 조금 더 로 레벨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사항은 분명히 있어요. 요거밖에 못 한다라는 거. 자, 종류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애니메이션 기능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기능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 공을 갖다가 그렸다라고 했을 때 공이 무지개 빛깔로 계속 바뀌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색 나왔다가 한 1초쯤 지나서 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 보라색 바뀌고 그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를 계속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에 뭐 사람이 걷는 모습을 가지고 하겠다라 한다면 그런 모습에 대한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날아가는 모습도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그라미 그리는 거니까 거기다 색채를 넣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글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졌다가 다시 또 점점 커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네, 두 번째가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전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글씨가 이렇게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폼. 자, 이 트랜스폼은
이 각도를 좀 이제 그 변화시켜서 이렇게 글씨가 수표로 되는 걸 이렇게 한 오른쪽으로 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30도, 60도 이게 돌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이 그 세로축으로 또는 이제 그 Y축의 방향으로 좀 두 배, 세 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대한 걸 어떻게 꾸밀 것이냐.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속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시간적인 관념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땐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한 걸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화면의 모습을 보는 화면에 이렇게 점점 커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보니까 여기 사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시간 사이에 어떠어떠한 이런 프레임들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에 있던 첫 번째 구성을 보려면 이 시간별에 해당되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별 영상은 어떤 게 될 것인지 시간별 장면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 스타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글씨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폰트 크기가 만약에 5포인트 픽셀 정도로 되어 있었다가 10픽셀 정도로 늘어나고 15픽셀로 늘어나고 하는 폰트 사이즈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죠. 스타일 이 시트 에 대한 거를 어떤 모습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별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나타내기도 해야 되겠고 또는 전체적인 여기서 이거를 100%라고 한다면 한 50%쯤 나왔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50%에서 100% 사이는 점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해야 되겠다 하죠. 물론 이것도 딱딱 잘라서 나타내야 될 경우들도 있죠. 만약에 저 같은 시계였다 그러면 초침이었다 그러면 시계가 바늘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톡톡 튀게 만들고 싶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불연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별 이런 장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 시간별 장면을 갖다가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장면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가장 이 보편적인 방법이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저희 그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 태그 모습에 또는 이제 그 명령어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 네임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네임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시간별로 이러이러한 장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우리가 절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웹 그 화면이 떴는데 웹페이지가 떴는데 이게 전체 웹페이지가 시작하면서부터 몇 퍼센트 사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야 되겠다라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시작과 끝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끝 사이에 점점 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할 거고 이 중괄호 사이에 들어간 것은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결정해 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폰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가 처음엔 10이라고 하는 픽셀이었고 색깔이 빨간색이었다. 그다음에 그다음 스타일에서는
색상에 해당되는 걸 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폰트 크기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색상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정의가 돼서 결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 비율에서는 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간 비율에서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게 시간 비율에 따라서 시작할 때, 그다음 시작할 때, 그다음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간 비율이 이 반복해서 나타나겠죠. 여기도 이 마지막 단계쯤 오게 되면 스타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화면에 이 출력됐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타일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 내려주는 거죠. 여기는 이 뭐에 대한 거냐면 이 그 시간별 작성에 대한 것만 결정된 것이지 이거 가지고 바로 동영상이 뜨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시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퍼센트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10% 됐을 때 또는 0% 됐을 때 또는 10% 됐을 때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까지의 어떤 시간 비율을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30%까지는 여기를 요만큼을 쓰고 70%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나는 이제 그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해당되는 걸 나타내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from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여기다가 from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to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보고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합쳐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를 동작시키는 건 안 했고 이와 같이 프레임 만드는 것만 영상 만드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럼 여기 키프레임이라고 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이 뒤에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 이름이니까 각자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각자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난 내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0%로 시작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바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색상은 파란색으로 했다라는. 자, 이렇게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시작했다가 또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써도 되겠고 배경 화면을 파란색으로 또는 이제 어떤 문자 하나를 파란색으로 시작했다가 한 30% 지났을 적에는 이 색상을 다른 색깔로 바꾸려고 그래요. 초록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30%가 넘어서 31%, 32%가 점점 색깔이 바뀌면서 색깔은 이 마지막에는 어떤 색깔로 끝나냐면 빨간 색깔로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어. 때의 애니메이션의 모습, 색상에 대한 변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떤 화면이 있다라고 또는 글씨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여기가 파란색이었겠죠. 파란색이었다가 여기가 0%.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엔 여기가 화면을 보게 되면 뭘로 바뀌었냐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이제. 영어로 썼으니까 영어로 쓸게요. 그리고 한 30%쯤 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10초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초였다고 하면 그럼 10초에 한 30% 됐을 때 한 3초 정도 되는 정도? 요 정도 되는 30% 되는 이 지점 왔을 때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초록이죠. 그린.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계속 파란색만 유지하고 있다가 덜렁 여기 30% 와가지고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점점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초록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이 겹쳐가면서 나중에 빨간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화면에 이 출력되게 하는 이런 이 화면 구성을 가질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난 이렇게 하기가 싫어. 두 가지 색깔만 가지고 할래라고 한다면 빨간색 또는 하얀색과 뭐 검정색만 가지고 한다든지 한다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는 저희 그투 컬러 애니라고 하는 걸로 제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 시작 0%라고 써도 되지만 from이라고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컬러 만약에 저쪽은 블루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끝은 이렇게. 자, 이렇게도 써도 된다 이거죠. 그 이걸 from하고 to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걸 좀 더 잘게 나눠서 0%, 30%, 20, 뭐 50%, 60%, 70%쭉 더 자세하게 써도 되겠고 100%까지 이렇게 정해도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한 건 뭐냐면 화면에 대한 거를 준비한 거죠. 이건 장면에 대한 준비죠. 장면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화면에 띄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띄우는 작성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실제 화면에 나타나게 출력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 애니메이션 출력을 해줘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출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내지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어떤 애니메이션 장면에 대한 걸 가지고 내가 동작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그게 애니메이션 네임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네임 이름을 적어준다. 여기 이름이라고 나온 것처럼. 자, 어떤 걸 적냐? 예를 든다면 텍스트 N이라고 이렇게 내가 적었으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얼마만큼 할 것인지 여기는 시간에 대한 거는 없고 비율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했죠. 이건 한 10초간 할래라고 할 수도 있고 30초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간에 대한 걸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듀레이션.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를 써줘야 되니까 얼마만큼에 대한 걸 써줄지 보통 이걸 초 단위로 써주게 되겠죠. 단위는 길게 뭐 미리 세컨드 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짧고 초 단위 또 분 단위로 하게 되면 너무 길고 뭐 보통 그렇게 될 테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또 반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다 하죠. 이거 언더라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반복에 해당되는 횟수 횟수만 쓸게요. 뭐 횟수를 갖다가 무한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번만 해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쓰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타일에서 이렇게 정의한 뭐 스팬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에 있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색깔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은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텍스트 애니라고 하는 걸 쓰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요 사이에 어떤 글씨가 있었는데 글씨가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색깔을 바뀌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나는 이걸 한 5초간 두겠다라고 한다면 5S, 3초간 두겠다라고 한다면 3S. 그래서 이거는 5초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초간 지속하겠다. 색깔의 변동을 애니메이션의 이 변화 기간을 이렇게 두겠다.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반복할 것인지 무한 반복할 것인지. 그래서 반복에 대한 정보. 애니메이션 이거 이터레이션 카운트. 자, 난 무한 반복할래? 그러면 인피니티라고 쓰시면 되죠. 저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실제 이 실행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점점 색깔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거죠. 딱 끊어져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져서 변화가 되게 하겠다. 그건 조금 이따가 실습 자료 가지고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좀 더 총괄해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실습 자료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완벽한 하나 이 그 HTML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게 시간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자, 웹페이지에 보니까 처음에는 글씨가 굉장히 큰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똑같은 웹페이지지만 글씨가 꽝 그래가지고 작아졌다. 그래서 이게 한 500% 정도 크기의 그 꽝이라고 하는 글씨였다면 이거는 한 100%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 걸로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꽝 하는 큰 글씨가 나오는 거죠. 500%. 그래가지고 또 다시 지나서 작은 글씨로 꽝. 자, 이게 계속 무한히 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첫 번째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꽝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큰 글씨가 나오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글씨가 나오는 것까지의 어떤 화면 구성을 만들어 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영상에 또는 이제 그이 웹페이지에 뜨도록 만들어 주기 하는 작업. 그래서 두 단계가 필요하다. 이걸 한번 작성해 보죠. 하고 그다음에 헤드. 여기 타이틀을 뭐 제가 줄였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뭘 하냐면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스타일 제그 태그 안에다가 뭐를 만들어 주냐면 여치 프레임에 해당되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 아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키 프레임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키워드를 주시고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내가 아, 애니메이션 이름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폭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이름을 정하려고 한다. 자, 여기는 보게 되면 중간에 어떤 과정 없이 이 글씨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꽝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꽝, 또 조금 더 작은 꽝,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작은 꽝 100%.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다. 뭐냐면 시작인 모습과 끝의 모습에 대한 것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시작일 때 꽝이라고 하는 글씨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글씨 크기가 얼마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저거는 글씨에 해당되는 거니까 폰트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얼마라고 했냐면 500% 정도 크기로 해주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글씨가 끝났을 때 애니메이션의 맨 마지막 화면은 점점점 줄었을 때 글씨 크기는 100% 정도 글씨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프레임에 결정냈는데 그럼 이거는 500%하고 100%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0에서부터 슬슬슬슬 작아져 가지고 10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갖다 쓸 수 있도록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여기다가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걸로 쓰려고 그래. H3라고 하는 거에서 애니메이션을 결정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H3라고 하는 게 헤드인데 헤드라인인데 제목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애니메이션 네임. 이것도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쓰는 것이 귀찮으면 옆에다가 그냥 다 빼버리고 차례대로 써도 돼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네임 뭐라고 됐냐면 바움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똑같이 바움을 쓰겠다. 다른 거 하나 이거 하나만 꼭 쓰는 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 BOMB라고 하는 걸 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이렇게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3초 정도 걸리는 걸로 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3초.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하게 돼. 여기서 이렇게 무한 반복. 계속 무한히 가는 이런 모습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만한 시간 동안에 저런 이 동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듀레이션. 난 3초간 하겠다. 그러면 3s, 세컨드, 3 세컨드. 그다음에 반복은 무한 반복하겠다. 무한 반복, 인피니트. 만약에 난 이거 10번만 할래? 그러면 10번, 여기 1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한 번만 할래?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요. 1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스타일에 해당되는 걸 결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영상 준비하는 거. 이거는 애니메이션 띄우는 작업하기 위한 거. 이렇게 스타일 제그 이 태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부분만 만들면 되겠죠. 그 바디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H3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슬래시 헤드까지 해서 헤드는 일단 마무리하고 여기에 줄을 이어서 바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나와야지만 되냐면 H3라고 하는 이런 태그하고 맞았었을 때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태그 일치되는 거 H3라는 태그에 한번 써보겠다. 여기다가 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이, 이 헤드라인만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H3라고 하는 이 태그에 맞춰 가지고 스타일 파일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타일 파일 이쪽에 와서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네.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뭐냐? 밤이다. 이 영상을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해라. 시작할 때는 500%에 해당되는 글씨 크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100% 원위치에 해당되는 글씨 크기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H3라고 하는 만큼의 사이즈인데 한 이제 14폰트인가 아직 11폰트인가 뭐 그 정도 될 텐데 12폰트인가 14폰트인가 그럴 텐데 그 사이즈에 500% 되는 걸로 이렇게 키웠다가 그게 점점 줄어서 다시 14 픽셀 정도 크기로 다시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무한 반복돼서 또 다시 500% 됐다가 다시 100% 되는 이런 모습을 가도록 표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단순하게 글씨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봤죠. 이 그림은 안 되냐? 그림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습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 트랜지션 모습에 대한 거 가지고.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보게 되면 트랜지션의 모습이 이 아까는 이제 그 꽝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이 값을 좀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단 1회만 하고 그다음에 변화는 이 서서히 값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변화가 서서히 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이 변환에 대한 거를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거죠. 단 1회만 가능해. 자, 아까의 경우를 보게 되면 무한히 할 것인지 아니면 뭐 10번만 할 것인지 한 번만 할 것인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딱 한 번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환의 어떤 특성과 그다음에 전환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시고 이게 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근데 여기서는 트랜지션이라고 쓰고 이 앞에다가 전환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를 써요. 그러면 특성 프로퍼티 그리고 이거를 얼마 많은 시간 동안 할 것인지 이 시간에 대한 걸 쓰죠. 이걸 갖다 전환 시간이라고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여기 시간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처음에 꽝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 꽝이라고 하는 글씨가 커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글씨가 아까는 작았는데 이제 좀 커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 확대되는 걸 한번 크기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인지 0부터 시작해서 어떤 t라고 하는 시간까지의 이 그 모습을 서서히 진행되게 하는 거죠. 꽝이 서서히 커가지고 점점 마지막에 좀 글씨 크기가 커지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나타내 보자. 그런데 아무 때나 움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한다면 여기에 이 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옮겨놨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마우스 포인트.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꽝이라고 하는 글씨에 딱 대니까 글씨가 점점 커지더라. 근데 그것이 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커지더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갖도록 설계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한 5초 정도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거. 여기가 5초. 이렇게 표현되는 걸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모습은 아까 애니메이션과 달리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거 하나만 써주시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일 때 헤드, 타이틀, 어디가 안 되지만 이거 전원이라고. 자, 여기서 이 스타일 파일이라네.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또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블럭 안에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어차피 글씨라고 하는 어떤 구간 내에서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이 태그를 만나면 이런 모습을 갖춰라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트랜지션 폰트 사이즈는 얼마로 할 거냐 아닐 거죠.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한 거를 결정한 건데 이 폰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전환 프로퍼티죠. 그거를 얼마만큼 할 거냐면 5초간 할 거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닿았을 때 이 글씨가 5초 동안은 점점 커지는 거죠. 서서히 커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같은 스팬이긴 한데 마우스가 닿았을 때 동작하시는 거 그때 해주는 과정을 여기다 이렇게 쓰죠. 호버라고 하는 마우스가 이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또는 그 자리에 마우스 포인트를 꽉 눌렀을 때 액티브 여기는 호버라고 불렀게. 그럼 마우스를 포인터가 닿았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거죠. 뭐냐면 폰트 사이즈를 한 500% 정도라고 하는 걸로 커지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닿았을 때 500%로 커지는데 갑자기 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500%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100%였다가 101%, 102%, 103, 104, 104 해가지고 나중에 500%까지 가는 게 5초간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바디 부분만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여기 줄에 맞춰서 바디 부분 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여기 스펜 다 빼. 피 씁시다. 자, 피 쓴다는 얘기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다 스펜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스펜이라고 하는 만약에 P라고 하는 이 태그를 만났는데 이 P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스타일이 정의됐나 보니까 P라고 하는 거 정의가 안 됐어요. 스타일에. 그러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걸로 HTML 태그에서 기본 사항으로 넘어가는 거고 스팬이라고 하는 이 태그에 해당되는 거 있나 보니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호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버라고 하는 마우스가 여기 닿으면 폰트 사이즈가 500이고 마우스 포인트가 안 닿으면 이 폰트 사이즈는 얼마냐면 기본적인 크기겠죠. 10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나타날 테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을 때 예를 들어서 꽝이라고 하는 글씨에 해당되는 거야.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닿다라고 한다면 그게 요구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500%로 커지는데 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커져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디. 이렇게 되면 이 글씨가 서서히 커진다. 네, 또는 서서히 작아진다. 자, 이거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가 닿으면 글씨는 서서히 커진다. 작아진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00%에서 100%라고 하는 크기로 글씨가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게 5초 동안의 이 시간을 두고 글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싶을 때 하는 게 바로 트랜지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조금 더 축소시킨 거 아니냐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 좀 쉴게요. 세 번째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다시 말해서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확대하는 데 사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또는 위치 이동.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할 때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 이 회전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전할 적에는 뭐를 쓰냐면 각도가 필요하죠. 근데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 레디안이라고 하는 방법하고 디그리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각도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그리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제 이 단위는 이거 디그리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그 플러스 쪽이라고 보고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시계 방향이 원칙이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적인 그 회전에 대한 양 수값을 가지고 나타낼 때 이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20도 회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쓰라 이거죠. 20도인데 이렇게 쓰란 얘기죠. 20하고 DEG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여기는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로. 이거 회전하기 위해서는 변환 함수를. 그래서 변환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환 함수 중에 하나가 위치 이동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 다시 말해 좌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좌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뜨는 함수가 translate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 그리고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걸 쓴다. x축에 해당되는 값, y축에 해당되는 값을 좌표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x하고 y라고 하는 축에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x축과 y축의 이 좌표만큼
그래서 xy 좌표값만큼. 좌표를 이동하는 게 트랜스레이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x축에 안 하고 나는 y축 이렇게 세로를만 바꿔야 되겠다. 가로를만 바꿔야 될다 할 수도 있죠. 이거면 다 되는 건데 가로로만 하고 세로로만 하게 만들고 싶어서 함수를 조금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x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이동하게 만들고 싶어. 이것도 붙여쓸게. 대문자 x 이렇게. 또는 y축에 해당되는 값만 이동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거는 x축의 x만큼, x축의 그 좌표값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죠. n만큼이죠, n만큼. 자, 이것도 y축에서 좌표값만큼, 다시 말해서 n만큼 이동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이동. 해서 이 위치 이동에 해당되는 함수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거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니까 x가 들어가 있으면 대문자 x가 들어가면 x축으로 뭔가 하는 거고 y값이 들어가면 y축으로 뭘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확대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 되겠다.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축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대와 축소에 해당되는 걸로 함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 다시 말해서 가로와 세로 또는 저희도 폭과 넓이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얼마만큼 확대하고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 뭐 값이 두 배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x만 들어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폭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몇 배만큼 늘릴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 n은 배수니까 이 n배만큼 만큼 폭을 확대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는 n배만큼 길이를 확대하는 얘기겠죠. 이거는 n배만큼 폭과 길이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뭐 W하고 H만큼 W만큼의 어떤 이 그 확대 또는 축소 WH만큼의 확대 또는 축소에 해당되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다 이제 그 뭐 크기가 이 10% 100% 이상 되면은 그만큼 이제 늘어날 테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1이라고 하는 값 이상이 되면 뭐 이제 이거 늘어날 때 줄어들 테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이거죠. 제 번째는 회전에 해당되는 회전에 대한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로테이트라고. 로테이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하기를 여기에 각도 값을 주면 돼요. 각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하려면 마이너스 각도를 주면 되겠다. 자, 회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기울임. 자, 이거 가지고 다 되는데 기울임이라고 하는 걸 또 따로 제 그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Q라고. 여기도 X축에 해당되는 각도, 그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각도를 가지고 주면은 그만큼의 기울어진 어떤 모습을 나타낼 거다. 또 X축에 해당되는 것만 쓰고 싶다. 그러면 QX. Y축에 해당되는 것만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각도.
이렇게 이상으로 이 모든 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아까 만들었던 모습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글씨가 있는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모습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졌다. 또는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물론 제가 여기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하나의 이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각도를 보게 되면 한 45도 가로로 할까요? 여기 45도 정도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45도. 저런 예에 대한 모습을 하나 보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쫙 휘어지게 만들었다든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X축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된다 폭이 좀 커진다든지 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여기 그거 하나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스타일. 그리고 DIB라고 하는 걸로 설정해 보도록. DIB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 저건 이제 좀 기울어졌으니까 이 스큐라고 하는 걸로 쓸까요? 아니면 로테이트라고 하는 걸로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 다 ID 셀렉터라고 얘기하죠. 이게 트랜스포. 그리고 로테이트. 그러니까 몇 도를 했냐면 45도니까 45 디그리. 세미콜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하나 썼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글씨를 조금 더 이 글씨를 키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좌표를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좌표를 갖다가 좀 이동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Y축으로 또는 이제 X 트랜슬레이트. X하고 Y 좌표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으로 한 30이라고 하고 여기가 50이라고 하는 걸로 좌표값이었다라면 30, 50,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걸 단위를 쓴다면 픽셀 단위를 쓰기 위해서 px라고 하는 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끝났고 헤드 끝났고 자 그리고 바로
바디 부분에서 저와 같이 가톨릭 대학이라고 하는 모습이 글씨가 화면에 출력되도록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바디 부분에 이건 다 빼고 EIB 먼저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X축에서 30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Y축에서 50만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ID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먼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걸로 썼어요. 이런 조건일 적에는 뭐를 쓰냐? 이거 바로 가톨릭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걸 쓰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것이 로테이트라고 하는 이 ID 셀렉트를 쓰면 되겠죠. ID는 로테이트. 결국 마지막 바디 그리고 마지막 HTML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다 이게 좀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건 실습 시간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쉴게요. 지금 3분 전 3시니까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3시 10분에 오십시오.